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다은. 김은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GFA 진짜 효율이 안 나올까요?에 대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GFA는 저희가 보통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런 성과형에는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종류가 있잖아요. 배너 광고에는 네이버 배너 광고에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건 GFA고 또 GFA가 아니라 좀 보장돼서 광고를 할 수 있는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가 있는데 두 개가 어떻게 좀 다른지 은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요, 실시간으로 이제 입찰이 가능하고 또 타겟팅을 저희가 정하고 관심사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광고입니다. 그리고 보장형 디스플레이는 말 그대로 보장형이라서 노출을 확실히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입찰가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원하는 시간대에 입찰 형태로 이루어져서 그 입찰을 따내면 그 시간에는 무조건 저희 광고를 보여주는 그런 노출수를 보장해주는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만약에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던가 뭐 메일을 찾는다던가 뭐 네이버에서 피드를 본다던가 네. 쇼핑 검색 광고를 활용한다던가 뭐 그런 네이버 뿜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모든 지면에서 조그맣게 나타나는 것들이 전부 다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저희가 입찰을 실시간으로 입찰을 하면서 저희 광고가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게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볼 수 있고요.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메인 지면 진짜 저희가 딱 검색을 하려고 하면 바로 그 밑에 길다랗게 뜨는 거, 네. 로그인 하려고 할 때 밑에 한 1시간 정도 새로 고침해도 계속 뜨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장이 되는 것은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 뭐 롤링 배너라던가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딱 정해진 그 1시간 동안은 진짜 저희 광고만 무조건 네이버에서 무조건 입찰시켜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대가 조금 센 편이고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는 비교적으로 입찰가가 보장형에 비해서는 저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오늘 얘기할 건 GFA를 메인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보장형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GFA의 장점이 뭐가 있을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GFA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첫 번째는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 안에 이용하는 숫자가 정말 많잖아요. 네이버 포털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시는 분들 실질적인 고효화된 고도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팅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SNS 요즘에 광고 많이 하시는데 이제 메타나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거기보다는 CPC랑 CPM이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적으신 분들 경우에도 CPC가 낮다 보니까 트래픽 효율이 더 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이탈률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인데요. 사실 이제 SNS, 메타,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바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겠죠. 밖으로 나와서 네이버에서 다시 그것을 검색해보고 블로그나 체험단 이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을 한 다음에 결국엔 구매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SNS에서 네이버로 넘어오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때 이탈률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버는 네이버 쇼핑 안에서 배너가 이루어지고 거기 안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탈률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리타겟팅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가 3월 28일 날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네이버도 리타겟팅 광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해외 플랫폼들만 이제 리타겟팅이 가능했는데 이제 네이버도 구글을 점점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때까지 모였던 모두들을 다시 재광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광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리타겟팅이라고 하면 저희가 GF에서 보통 카탈로그형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카탈로그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네이버에서 쇼핑을 할 때나 좀 네이버 로그인할 때 밑에 카탈로그 형식으로 딱히 정해진 소재는 없고 네이버에서
생각했을 때 저희 자사에서는 이게 베스트다,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한 3, 4개 정도 띄워주는 형태로 리타겟팅하는 제품인데요. 그래서 저희 자사를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나 저희 자사를 검색한 적이 있는 고객들에게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기 할인하네? 라고 행사를 할 때 리타겟팅 당해서 구매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아무래도 리타겟팅이기 때문에 저희 자사를 방문했거나 저희 자사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주로 노출이 돼서 CTR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리고 구매 전환율도 좀 높아서 GFA는 보통 효율이 잘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리타겟팅용에서는 효율이 괜찮게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모수가 좀 적으신 분들도 리타겟팅 카탈로그형은 조금 활용해 볼 만하죠.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새로 나온 거는 이제 유입 키워드라고 해서 검색 광고나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서 유입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이게 3월 28일부터 모수가 쌓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큰 브랜드도 모수를 많이 쌓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 당장은 활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나중에 계속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에서 모수도 좀 많이 쌓고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한 키워드도 좀 활용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이버 검색 광고든 GFA든 유입되는 키워드는 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활용만 할 수 있으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확장해 놓은 키워드를 GFA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실제로는 많이 활용을 못 해봐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한 번쯤 진짜 테스트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령대에 대해서도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연령대, 네. 그쵸. 일단은 보통 저희가 매체별로 좀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좀 다른 편인데 예를 들어서 SNS라고 하면은 요즘 2050이라고도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메인은 2030이 메인이긴 해요. 그래서 보통 좀 영한 브랜드거나 패션 브랜드, 좀 객단가가 낮은 제품 이런 건 메타에서 효율이 좀 좋은 편이고 그런 게 아니고 객단가가 좀 높고 연령대가 좀 높다. 우리 제품이 약간 소비자들이 검색을 했을 때 구매를 많이 하는 제품이다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가 좀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GDN 같은 경우에는 GDN도 한 2030, 2040 정도가 좀 효율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물론 제품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GFA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대한민국에서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연령층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양한 연령대에게 노출을 시킬 수 있고 그래도 따지고 보면 솔직히 효율이 나오는 건 40대, 50대가 맞기는 한데 저는 제품 여러 좀 소재를 등록을 해봤을 때 30대에서도 좀 효율이 나왔던 경우가 있어서 30대도 효율이 아예 안 나온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이게 제품마다 소구점을 어떻게 활용하냐, 약간 소재를 어떻게 활용하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한 연령대를 타겟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보면은 이제 나이대에 맞는 게 많아서 뭐 웹툰도 있고 네이버 그쵸. 쇼핑도 있고 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뉴스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이러니까 좀 분포가 좀 다양한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요즘 게임도 되게 많이 맞아요.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거 내가 하는 게임이 광고를 한다? 그러면은 무슨 행사가 있는지 정보가 있는지 궁금해서 눌러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CTR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 게임들이 롤링 배너를 좀 많이 활용하시죠. 요즘에 좀 많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치즈 그것도 보면은 맞아요. 방송 같은 것도 하고 네이버에서 만든 네. 거라서 또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롤링 배너는 솔직히 내가 돈을 좀 투자할 그게 있다 하시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자사를 좀 알리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타겟인데 우리 자사를 전혀 모른다라고 하면은 GFA를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어쨌든 저희가 GFA가 결국에는 배너 광고고 배너 광고는 결국 전단지잖아요. 저희는 네네. 일단은 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뿌려놔야 돼요. 일단은 네네. 우리가 여기 있고 우리 괜찮으니까 한번 놀러 와봐. 괜찮아 진짜 한번 방문해봐 이런 식으로 뿌리는 광고라서 진짜 자사를 노출하기에는 GFA를 활용해보는 것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처럼 활용? 처럼 활용. 네. 그리고 저희 일단은 네.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제 GFA 다양한 매치가 다 있는데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은 제품이라도 뭐 컨셉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타겟팅이 다를 수도 있는 건데 특히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 좀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솔직히 업종마다 너무 다르고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도 되게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뷰티라고 말을 해도 기초 화장품이 있고 색조 화장품이 있고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화장품이. 그래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행동이나 관심사 타겟팅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GFL 돌리시면은 그 몇 살 어느 연령층에서 어느 성별이 가장 유입이 많고 가장 제가 정리할 것 같아요. 그 나이대는 스마트 스토어 내 유입 그래프를 참고하여서 저는 보통 저희 자사가 40대, 50대 여자한테 베스트로 가장 높은 수치가 뜬다라고 하면은 40대, 50대 여자들한테는 좀 입찰가를 일 예산을 좀 높이는 편이고요. 그러면 40대, 50대 여자면 그 밑으로는 30대잖아요. 30대까지는 뭐 일 예산을 한 40, 50대의 30% 정도만 하지만 그래도 노출은 시킨다. 약간 이런 정도로 하고요. 만약에 타겟팅이 30대다. 그러면 20대, 40대도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식으로 저는 그렇게 일단은 너무 좁게는 잡지 않으려고 해요. 어쨌든 전단지고 만약에 40대, 50대 여자가 타겟팅이긴 하지만 40대, 50대 여자에게 선물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사로잡으면 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예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보다는 그래도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노출은 시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너무 좁지는 않게 타겟팅을 나이대를 거는 편이고요. 네네. 나이대를 선정할 때는 그래도 메인은 스마트 스토어 내 유입 그래프를 가장 많이 참고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상세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관심사, 구매 유도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아까 뷰티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뷰티 네네. 쪽으로 하자면 저희가 50대 여자 기초 화장품 뷰티예요. 그러면 저희가 제 GFA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저희가 강조할 소고점이 뭐냐에 따라서 저는 상세 타겟도 좀 다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은식님도 뭐 비슷하게 하시겠지만 상세 타겟을 할 때 좀 할인율을 강조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벤트, 뭐 결혼, 육아, 뭐 여행 이런 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할인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인율 소재를 활용할 때는 그런 분들 타겟을 좀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요즘 너무 건조하지 않나요? 뭐 환절기에도 좀 촉촉하게 약간 그런 소재를 활용할 때는 건강이나 좀 생활가전, 미용, 뷰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타겟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세 타겟을 할 때 타겟 연령, 판매 제품, 강조할 소재 이렇게 세 가지를 고려하면서 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40대 여자고 지금 할인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럼 난 어떤 걸 살 거지?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상세 타겟을 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걸었을 때 좀 효율이 좀 잘 나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이런 식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면서 타겟팅을 할수록 효율이 좀 괜찮게 나온다. 그럼 제품에 대한 성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쵸. 예를 들어서 화장품 중에서 여자들은 아는데 남자들은 모르는 거 있잖아요. 네. 나이아신아마이드 아세요? 몰라요. 히알루론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모르죠. 근데 여자들은 약간 솔직히 제 나이 때까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40, 50대 분들이면은 요새 홈쇼핑이나 TV에서 광고를 하고 누구누구가 히알루론산이 좋다더라. 뭐 거기서 추출물이 되게 좋다더라. 라고 하면은 그걸 딱 생각을 하고 히알루론산 세럼, 뭐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구매 전환이 일어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네. 안티에이징 이런 건 들어봤어요. 안티에이징은 이제 너무 메인 키워드죠. 그렇군요. 그렇긴 한데, 그건 검색 광고 한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안티에이징이다 하면은 GFA는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직관적이면 좋잖아요. 그래서 네. 40대 약간 뭔가 내 얼굴 타임업 보고 아기 유치원 보내고 오셨어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소재를 좀 써보면 괜찮지 않나. 50대 타겟 걸어놓고 아이 유치원 보내고 오셨어요? 이런 거 좀 하면 센스 그런 있는 좀 거. 직관적인 거 뭔지 아시죠? 아, 그런 걸 줬다. 그리고 좀 저희가 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 게 GFA를 스토어? 이거는 저희가 그냥 스마트 스토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네. 좀 꺼낸 건데 일단은 GFA는 저희가 아무래도 매체가 네이버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운영 중이신 광고주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은지님이 좀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왜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스마트 스토어 이제 자사몰 하시는 분들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SNS를 운영하실 때 추적이 안 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제 픽셀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픽셀이라는 게 결국에 어디에서 이탈을 했고 어디에서 유입이 됐고 이런 흔적을 이제 남기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우회를 해가지고 NT나 혹은 킵그로우라는 거를 이제 우회해서 사용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확실하지가 않고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 할 때 활용할 때가 이제 조금 힘들어서 이게 좀 힘들어가지고 확실히 네이버에서 사용했을 때 들어오는 데이터는 정확하고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알림 고객 타겟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 알림 받기 고객이라든지 관심 고객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모수가 조금 필요하긴 한데 2,000개 이상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을 알림 고객 하신 분 한해서만 또 타겟을 할 수 있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안에서 GFA 하시면 매우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신가요? 저도 은식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조금 적어봤는데 네. 구글이나 메타의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해당 매체들을 광고할 경우에는 저희가 NT 파라미터, 킥그로우, GA4, 태그 매니저 등등 여러 개를 좀 활용을 해야 되고 맞아요. 스크립트 설치를 한다던가 저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어떻게든 우회적으로 좀 모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내에 저희 유입 데이터를 본다던가 구매 전환 추적 데이터를 봐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좀 아무래도 정확하지 않고 저희가 GDN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화는 무조건 0으로 찍혀서 이게 진짜 CTR은 높은데 진짜 효율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사에 분명 유입은 늘어난 것 같아요. 클릭도 많이 하고 뭐 CTR이 되게 높아요. 지금 CTR 막 6%예요. 그런데 구매 전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클릭만 하고 다 이탈을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진짜 유명해지고는 있는 건지 정말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데이터를 알아야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음은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걸 계속해서 기획을 하고 전략을 구상할 수가 있는데 데이터가 없으면 저희는 솔직히 데이터로 움직여야 되는 그렇죠. 사람들이 데이터가 없으면은 저희는 좀 하기 힘든 부분이 그쵸.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뭐 매체를 많이 다뤄보고 뭐 몇 년 동안 해보고 그렇게 해봤자 데이터가 없으면 솔직히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GFA는 일단 네이버 매체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뭐 NT 파라미터를 해야 되고 킵그로우를 구매해야 되고 태그 매니저를 이렇게 막 설치해야 되고 이런 거 과정 없이 그 네이버 저희가 할 때 그 스크립트를 이렇게 등록하겠다라고 약간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프리미어 로그 분석 설치하듯이 네. 되게 간단하게 네이버 측으로 요청만 하면은 전환 조작이 바로 가능해서
아무래도 네이버니까 좀 정확하잖아요, 데이터가. 그쵸. 그래서 저희가 좀 실시간으로 빠르게 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지금 CTR 떨어졌다, 바로 소재 바꿔야지, 이런 게 가능하고, 예, 성과를 좀 바로바로 높이고 효율 높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그리고, 통해서 이제 가설을 저희가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효율을 계속 늘려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단이나 이제 방향성을 위해서는 이제 이런 그쵸, 데이터가 정확한 필요하죠. 데이터가 네. 있으면 너무 좋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네이버를 사용하시면 더 음. 저희가 잘 잡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네. 또 리타겟팅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 뭐 쇼핑 검색이나 뭐 다른 검색, 그냥 일반 검색이나 브랜드 검색 이런 걸 통해서 저희 자사에 유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을 전부 다 추적을 해서 리타겟팅도 시켜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알림받기 고객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솔직히 태그 매니저나 이런 거 파라미터 아무리 사용해봤자 안 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사몰로 GFA 돌려봤자 자사몰은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또 장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장바구니 담기수, 회원가입수 이런 것도 다 타겟팅이 가능하잖아요. GFA가. 네네. 그래서 자사몰을 가지고 있고 메타를 하거나 GDN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선 저희가 또 픽셀 심고 스크립트 설치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지만 스마트 스토어는 엔티 파라미터를 통해서 뭐 구매 전환까지는 추적을 해도 장바구니 담기, 뭐 회원가입 이런 건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이버끼리는 스마트 스토어로 돌려보는 게 정말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23분인데요. 네. 30분부터는 저희가 이거 실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해서 여기 있는 제 번호나 여기 은식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도 가능하니까 혹시나 뭐 GFA에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다른 매체에 관련해서도 상관이 없거든요. 네네. 저희가 가져온 주제가 GFA인 거지 다른 주제로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사몰이나 이제 뭐 메타 이런 거 다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좀 질문 주시거나 그냥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 나는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전화하시면 저희가 상담이 바로바로 가능해서 전화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나 라이브를 듣는 중에 좀 궁금한 점이 생겼거나 라이브 주제랑은 관련이 없지만 좀 평소에 마케팅 관련해서 이런 게 좀 알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채팅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다음엔 어떤 걸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GFA를 네 전환 한번 뭐 효율이 좋은지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효능 이런 걸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GFA를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면 좀 악명이 높잖아요. 효율이 안 좋다. 네 맞아요.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GFA는 좀 요약해서 말하자면 멀리 보고 광고를 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일단은 배너 광고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배너 광고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단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식님은 왜 배너 광고가 전단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직접 검색해서 고객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전단지처럼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타겟 이런 것도 그냥 뿌려야 되는 거라서 이제 그냥 강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전단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너 광고만 딱 놓고 보면은 사실 전단지만 뿌리는 경우에 그 사람이 올 경우가 이제 조금 적긴 하잖아요. 그래서 배너 광고만 봤을 때 그럴 때는 효율이 그렇게 막 엄청 좋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 보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효율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평균 전환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에서 3% 정도 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높아지는 추세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FA 이 배너 광고 성과만 봤을 때는 UX랑 이제 트래픽은 올라가는데 전환이 안 된다. 이래서 좀 실망을 좀 하실 수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보셔야 하는 건 대표님 보셨을 때는 배너 광고로 이제 유입된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비자의 이제 구매 패턴을 보면 이제 알 수 있는데 배너 광고를 딱 보고 들어가서 사람들은 거기서 바로 사진 않아요. 사실 이제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탈해서 자사명 혹은 이제 제품명을 검색하고 블로그도 보고 파워링크도 보고 네이버 쇼핑도 검색해서 이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편적으로 배너 광고가 효율이 좋냐라고 했을 때는 좋진 않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트래픽과 전환율의 비율을 이제 배너 광고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사몰이나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디에서 이 유입자가 움직였고 쇼핑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처음에 제가 GFE 같은 거 좀 추천해 보면 안 좋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하세요. 효율이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이게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보신 분들은 이제 계속 해보자 이렇게 좀 오히려 더 예산을 늘려가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처음에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좀 소문에 의해서 그런지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좀 너무 얘기를 잘 주셨지만 좀 정리를 조금 네. 더 해보자면 저희가 배너 광고를 전단지라고 표현한 이유가 네. 고객들이 저희를 찾아오는 게 SA 검색 광고는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화장품 뭐가 있지, 뭐 가디건 필요한 뭐가 것들. 있지 네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저희가 자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건데 배너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필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 찾아오고 보는 거죠. 저희가 길을 걷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 싶지 않잖아요. 네. 근데 고깃집 전단지를 뿌려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 고기를 보고 그냥 버려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고기 맛있겠다. 고기 먹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기 좀 맛있겠다. 얼마네? 가격 괜찮은데? 다음에 회식할 때 여기 가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고깃집 새로 오픈했구나, 신규 오픈했구나 이런 걸 머릿속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기 계속적인 때문에 인지.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라고 전단지를 저희가 뿌리는 거잖아요. 저희 신규 오픈했습니다. 저 바로 밑에 있고요. 네. 좀 점심시간에 오기 너무 좋아요. 지금 갈비탕이 지금 9,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면 우리 내일 갈비탕 먹을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당장은 뭐 소비자들이 안 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일 소비자들이 갈비탕 먹으러 온다면 그거는 뭐 오늘 당장은 안 왔어도 내일 온다면 와봤는데 맛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입소문을 태워서 야, 거기 갈비집 새로 생겼는데 맛있더라. 괜찮더라. 그래서 말을 하면은 거기서 또 2차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일단 뿌려놓으면은 걷어지는 게 있어요.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도 좋겠네요. 그러면. 그쵸. 그러면은 인지도도 일단 쌓이고 그쵸. 일단 오픈했다는 거를 저희가 아무도 모르면은 오픈을 해봤자 저희가 파리만 날리고 그쵸. 너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소비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네. 먼저 찾아감으로써 미래에 찾아오는 거죠. 소비자들이. 네네. 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좀 멀리 보고 미리미리 전단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거두기 위해서. 맞아요. 그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저희가 타겟팅 얘기는 일단 소비자의 구매 패턴을 먼저 읽고 예측을 하면서 전단지를 뿌리는 거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홍대에서 임플란트 광고 전단지 뿌리면은 얼마나 거둘 수 있을까요? 전 별로. 어렵죠. 네. 많이 어렵지 않을까. 그쵸. 네. 근데 경로당 앞에서 네. 떡볶이 전단지를 뿌려요. 아. 엽기 떡볶이로 네. 오픈했대요. 그것도. 될까요? 안 되죠. 네. 홍대에서 엽기 떡볶이 지금 네. 할인한대요. 지금 50% 한대요. 그럼 장난 아니죠. 미어 터지죠. 네. 근데 경로당 가서 엽기 떡볶이 50% 한다. 누가 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팅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가 홍대에서 아무리 임플란트 광고를 해봤자 그분들은 아직 건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홍대에 가는 사람들은 일단 젊은 층이 많고 여자들도 많고 남자들도 많고 요즘 남자들도 떡볶이 많이 좋아하고 요즘 사람들 입맛 자극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엽기 떡볶이 너무 비싸니까 할인한다. 원래 그 충성 고객이 되게 많은데 할인 조금만 한다? 그럼 바로 줄 서기 때문에 홍대에다 엽기 떡볶이 할인하는 거 뿌리면 대박 난다. 이런 걸 미리 예측을 하고 거기서 이제 할인 행사를 하셔야지 되게 효율이
좋겠죠. 네네. 네, 그 뿌린 만큼 바로바로 네. 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라도 며칠 동안 할인한다 하면은 그 기간 내도록 되게 손님들이 많이 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타겟팅을 정말 잘 해야 되고 예측을 좀 해가면서 네. 소비자들을 조금 이렇게 소비자들을 타겟팅 해야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단어가 올만한 생각- 곳에 사람들이 이제 솔깃할 만한 곳에 이제 전단지를 네. 뿌려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솔직히 엽기 떡볶이를 뭐 홍대에 뿌린다 이건 너무 좀 너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일단 좀 말씀을 다른 예시를 좀 들자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적당히 타겟팅이 잘 됐는데 약간 경로당에서 임플란트 광고를 하긴 했어요. 근데 한지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요새 이가 좀 안 좋긴 한데 얼마 전에 해서 괜찮아. 하지만 뭐 치과 새로 오픈했다네? 뭐 언제까지 할인한다네? 그러면은 약간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이가 안 좋아졌을 때 할인하는 걸 좀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저번에 누가 나한테 전단지 줬던 것 같은데 거기 좀 괜찮아 보였던 것 같은데 가볼까 말까? 한번 가보기나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어쨌든 저희를 방문할 타겟층이다 라고 하면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저희를 계속 소개를 해줘가지고 이제 이거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일했을 때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하기 위해서 그쵸. 뿌리는 게 중요하다. 저희가 어쨌든 배너 광고가 마케팅 퍼널 제일 밑단계인 네. 그 인지 단계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가 자사가 있음을 인지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뭐 예시도 뭐 간 때문이야 이런 거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간 때문이야? 네, 피곤하면 괜히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 거 그쵸. 같아요. 네, 근데 간 때문이야. 그건 네. 너무 잘 됐죠,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 그 키카피를 너무 잘 잡았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또 지금- 인지지 않을까 또. 요즘 사람들 피곤하다 하면은 무조건 간 때문이야. 술 맞아요. 마시면 무조건 간 때문이야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간 때문이야 그 광고 뭐였지? 그거잖아. 네. 저 저희가 따라 부르거든요. 말할 수는 없지만 땡땡땡이잖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거 같아요. 진짜 따라 부르기만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필요하다고 느끼지 못했는데 필요하네 이러면은 그거부터 생각나더라고요. 그쵸, 제가 그런 게 그런 거지 있어요. 않을까. 그 요새 약간 GF에서는 삐끗 광고 되게 많이 해서 최근에 그런 거 보셨어요? 막 사과 6개 있으면서 네. 사과만 진짜 눕기 딴 사과만 땅땅땅땅땅 하고 사과 얼마 이렇게 막 적어놓은 롤링보드에 그거 1시간에 몇백만 원 하는데 거기다 사과 6개 딱 박아놓고 얼마다 이렇게만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효율이 눈길은 진짜 확실하게 끌더라고요. 직관적이게. 진짜 직관적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네. ปิ๊빵님께서 안녕하세요. 밀키트 스토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인지도는 조금씩 생기는 중입니다. 자사 인지도를 좀 더 올리고 싶은데 GFA 밀키트에도 좀 적절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밀키트가 어떤 밀키트냐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뭐 감자탕일 수도 있고 네. 뭐 떡볶이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GFA를 식품 업종을 GFA하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 네, 맞아요. 추천드리고 소비자 타겟팅 연령층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30대부터 50대까지가 좀 타겟층이시면은 저는 네, 추천드립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식품 쪽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소구점 활용만 좀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게 그냥 밀키트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퇴근 후 30분 뚝딱 뭐 그런 것 사용해도 되고 퇴근 후 뭐 약간 우리 아이가 이거밖에 안 먹어요. 어머님이 뭐 이제 어머님이 그 요리 실력 많이 늘었다. 그 김치 같은 것도 그거 있더라고요. 네. 어머니 이제 뭐 김장 안 하기로 선언 막 이러면서 마트 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밀키트는 좀 그런 신혼부부 타겟팅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소재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하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도 이제 소재랑 타겟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이거 잘 들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거는. 네, 저희 소재 얘기도 좀. 네, 소재하고 이제 타겟팅 말씀드리면은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일단 밀키트라고 하면 저희가 GFA가 식품 좀 추천드려요. 식품 광고를 제가 다른 배너도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효율이 안 좋기로 소문난 매체였는데 네. 이상하게 배너 광고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제가 배너 돌려봤는데 네네. 효율이 너무 잘 나와서 저도 진짜 깜짝 놀랐던 그 경험이 있는데 식품
식품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할인하는 거나 좀 소고점 같은 거 너무 네. 촉촉하다, 너무 맛있다, 고기가 막 부들부들하다, 우리 애가 이거밖에 안 먹는다, 어떻게 육즙이 이러죠? 어떻게 양념이 이러죠? 약간 이런 거 좀 소고점 활용을 잘 했을 때 인지도보다는 효율이 좀 괜찮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저희를 계속 노출시키면은 아무래도 소비자 모수도 쌓일 것이고, 소비자 모수가 쌓이면은 저희가 리타게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리타게팅을 통한 또 효율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인지도나 그런 거 좀 올리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확실히 인지도를 살리기에는 저희가 밀고 나가는 소구점이 있다 하면 그걸 쭉 밀고 나가시는 게 효율이 좋고요. 그러면 소고점 종류랑, 그러면은 지금 밀키트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식품 쪽으로 좀 예를 들면서 저희가 이제 종류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센스 있는 문구나 이제 B급 감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센스 있는 문구들이 좀 잘 돼요. 왜냐면은 배너 광고는 지면이 조금 적긴 한데 거기 안에서 모든 걸 다 넣고 싶지만 사람들은 사실 그걸 다 보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조금 집중해가지고 거기서 센스 있는 문구 하나만 딱 박아놓는 게 효율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얘가 뭐가 있을까요? 밀키트로 만약에 뭐 닭갈비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촉촉한 그런 걸 좀 강조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나신 거 있으실까요? 리뷰 센스 있는 형식이라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 우리 아이가 이 고기만 먹네요, 뭐 이런 거. 우리 아이가 네. 이 집만 찾아요. 그리고 이제 밀키트 같은 경우는 뭐 고기 이런 거 있으면은 캠핑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캠핑 갈 때 이거 하나로 뭐 해결한다 이렇게 이거 하나 해가지고 칭찬 받았어요. 뭐 이렇게 캠핑을 뭐 커플 여행 갔는데 이거 하나로 점수 땄어요. 이렇게 리뷰 형식으로 리뷰 하나 딱 박아놓고 바이럴 소재처럼 쓰는 것도 정말 좋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깃하는 사람을 좀 콕 집어서 소재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캠핑이라면은 캠핑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 캠핑할 때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식으로 타겟을 엄청 좁혀가지고 소재를 하나 만드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할인은 뭐 다 해당되겠지만 1+1 아니면 이제 뭐 캠핑 나들이 기간이니까 이때만 얼마 이렇게 좀 기한을 두시고 하는 소재들도 있고, 또 뭐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 타겟하는 사람은 꼭 찍어서 제가 한번 찍기. 네. 괜찮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50대 화장품을 20대 타겟팅할 경우. 네. 그리고 네.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의 달이 이제 앞으로 있으니까 가정의 달을 타겟팅으로 해서 부모님 선물 위주로 소재를 문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제 남자도 화장품 많이 쓰기 때문에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친구 관리해주기 위해서 선물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용으로 소재를 만드셔도 효율이 좀 잘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자들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타겟을 남자친구 선물로 했을 때 또 효율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요 성분,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주요 성분 같은 것도 많이 강조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히알루론산, 하일룰루산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해서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많이 나오고, 색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입술 같은 거 이제 좀 클로징 해가지고 발색 잘 된다, 그리고 잘 묻지 않는다, 여기 이렇게 발라놓으면서 하는 소재들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이제 인물 나오는 게 확실히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리뷰 형식이라든지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인물 쪽으로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식품도 마찬가지. 식품 자체가 나오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뭐 요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걸로 효율을 잘 봤다는, 효율이 좋아요라는 사진, 따봉 사진 같은 인물 사진을 포함해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띠용 이런 하는 거 띠용 하면서 헉, 너무 맛있어요 이런 거 좋습니다.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그리고 할인 강조 말씀하셨죠? 네, 네, 할인 무조건이죠. 그쵸. 네, 딱 3일간 무조건 8,900원. 음, 너무 눌러보고 싶죠 이런 거. 그렇죠. 그 이런 게 약간 그거 있잖아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거 되게 유명한. 네. 항상 할인을 하지만 항상 사장님이 미쳤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면. 네, 뭐 일주일 안지, 중- 일주일 뭐 반찬이란지 일주일치 이런 거 쟁겨놓는 거, 일주일 패키지 해서 얼마 이렇게 해도 되고, 일주일 안주 다 정해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또 소고점 잡아서 패키지로 또 이번에 얼마 이렇게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하기도 하거든요. 한 번 사면 30회 활용 가능. 그래서 하루 가격 치면은 하루에 한 590원이면은 피부 미용에 투자할 수 있다.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봐가지고 이런 것도 좀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재를 했으면은 네. 이제 소재 만들 때 음. 또 중요한 게 이렇게도 말씀드리면은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타겟이에요. 사실 소재 만들 때 타겟을 무조건 먼저 정하고 이제 소재를 정하는 게 좋거든요. 일단 이거는 종류에 대한 이야기고 타겟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좋아요. 일단은 네. 사실 저희 연령대라고 하면은 폐업 할인 이런 거에 좀 크게 관심 없거든요. 저는 길 가다가도 폐업 할인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폐업 할인 하는군 이런 식으로 지나가지 굳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번 사면 30회 활용 가능 이까지는 괜찮은데 하루 가격 590원 이런 건 저는 별로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이대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객단가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폐업 할인한다 하면 진짜 특가를 할인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사고 싶지 않더라도 구매를 그냥 쇼핑이나 해볼까? 구경이나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강조했을 때 되게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런 소고점을 활용하시려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타겟팅을 하면 안 되고 제가 하는 행동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폐업 할인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또 그분들의 행동 특성이 따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구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소재를 활용하실 때는 그런 분들을 좀 타겟팅 하시는 게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럼 타겟팅 하실 때 이제 뭐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지금 광고를 이제 혼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거 뭐 화장품이라면은 20대 뭐 여자 요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직장인 주부 이 정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들 타겟팅 거는데 아무래도 뭐 경쟁이 세고 이러면은 그리고 타겟을 여러 개로 이렇게 여기에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소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타겟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마다 다 다르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너무 겹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좀 나누는지 그리고 팁 같은 게 좀 있을지. 그쵸. 이것도 솔직히 마케터 재량이라서 네. 저희가 좀 마케터마다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어떤 업종이냐 어떤 제품을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좀 나누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네. 저는 진짜 소재별로 그룹을 나누기도 하고 네. 연령대별로 그룹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정 제품, 약간 여자들만 사는 브랜드, 남자들이 거의 사는 브랜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심사는 다 비슷비슷한데 좀 강조하는 소재가 다르다던가 연령대가 다르다던가 이런 특징이 또 있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효율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는 그런 업종의 경우는 저는 무조건 연령대별로 나누고 그 연령대 사이에서도 이런 나이대 분들은 이런 구매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다. 30대는 이럴 것 같다. 40대는 이럴 것 같다. 50대는 이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서 하는 편이고 소비자 나이대는 똑같은데 좀 관심사나 행동이 좀 다르다. 타겟팅을 좀 다르게 연령보다는 행동에 관한 타겟팅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 소고점 그러니까
소구점을 활용한 소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구점을 좋아할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구점을 강조했을 때 좀 더 눌러볼지 이런 걸 좀 고려해서 하는 편이에요. 생활 반경이라든지 이런 걸 좀 따라가는 편이신가요? 그쵸. 그런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지면도 좀 다양하잖아요. 네이버 그 스마트 채널도 있고 네이버 메인도 있고 서브도 있고 또 피드도 있고 영역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영역별로 좀 저희가 소재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스마트 채널 뭐 서비스 네이버 메인은 좀 묶어서 하는 편이고 피드형이랑 피드형은 또 피드형대로 따로 빼는 편이고 또 나머지 애들은 또 사실 효율이 안 나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런 분들도 그런데도 좀 소재별 사이즈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확실히 그렇게 할 때는 네, 확실히 좀 마케터마다 다르기도 하고 혼자 하실 때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게 맞아요. 판단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처럼 맨날 이제 보거나 맨날 이제 이전 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한 사람을 엄청 그냥 한 사람만 생각해요. 딱 직장인을 봤어. 그러면 아, 이 사람은 30대인데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리고 여자야. 그럼 이 사람은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은 화장이 뜨고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 고치는 것도 많고 이런 이거 뭐라 하죠? 미스트도 많이 뿌리니까 아 그러면은 30대에 회사 오래 있는 여성분 근데 화장이 좀 뜨는 이런 걸로 생각을 해보면 딱 한 명만 이제 좁혀가는 거죠 여러 해서. 그쵸. 그렇게 하는 경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이제 20대지만 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 이 주름 걱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고민하고 있는 여자 혹은 남자 이렇게 아예 한 명까지로 저는 만드는 방법을 좀 하고 있어요. 또 5월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타겟을 이제 몇 가지 좀 정해서 멘트 조금 짜볼까요? 멘트를 짜봐도 괜찮을 것 같고 네. 제가 아까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네. 생각하다가 좀 까먹은 것 같아서 멘트? 어떤 걸 그러면은 얘기? 네. 그러면 좀 생각하실 때가 제가 이런 거 좀 좋아요. 좀 해볼까요? 예. 아까 좀 예를 들자면 이제 30대인데 회사에 오래 있다 보면 건조해지거나 화장이 떠서 이제 고민인 분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 아침 화장 뭐 그대로 퇴근해요 이렇게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이제 아침이랑 퇴근할 때랑 화장 상태가 많이 다르다고 해서 수정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그런 게 없다 이런 소구점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0대인데 아까 말씀드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주름 걱정인 이제 어머니께 선물하는 이제 20대 분들 학생 이런 거 했을 때 뭐 아무거나 못 쓰는 우리 엄마 이걸로 주름 잡고 화장품 싹 갈았다. 뭐 나 이거 하나 때문에 뭐 효도했다고 좀 좋아하신다.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40대 50대 분들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름이라든지 아까 안티에이징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많으시다 보니까 자식도 못 해주는 주름 관리 요즘 얘가 효도하는데 짱이다. 뭐 이런 멘트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트 잡을 때 확실히 소재를 잡을 때 이제 타겟을 최소화해서 완전 한 명 남을 때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소재 문구를 짜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너무 괜찮죠 이런 소재. 네. 우리 엄마 이걸로 주름 잡았어요. 이런 거. 좀 재밌으면서 위트 있는 멘트가 네. 좀 GFA에서 많이 먹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GFA가 좀 타겟 연령층이 메타 같은 거 조금 더 높은 편이기도 하고, 높은 편이기도 하고 또 네이버를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네이버에 광고가 워낙 많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쇼핑을 할 때도 광고, 검색을 해도 광고, 이거 해도 광고, 저거 해도 광고 맞아요. 하기 때문에 주식과도 일단은 사람들이 요즘은 좀 자연스러운 광고가 어려워요. 요즘은 웬만하면 이게 광고인 걸 다 알아요. 맞아요. 근데 광고인 걸 알면도 불구하고 저희 광고를 클릭하게 하려면은 저희가 위트 있고 좀 소비자 눈길을 끌고 좀 재밌는 광고 아니면 맞아요. 진짜 확실히 눌러보고 싶다 싶은 광고가 아니면 소비자들은 요즘 잘 속지 않아요. 맞아요. 그 그래서 재밌는 거. 괜히 어줍지 않게 되게 광고인 거 티 안 내겠다고 막 확장 소재 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노려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그런 거는 요새 크게 요즘은 마케팅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하는 만큼
최근에는 아예 우리 광고야 지금 광고하고 있고 우리 광고하는데 솔직히 재밌지 눌러보고 싶지 않아. 맞아요. 우리 엄마 이걸로 주름 잡았대. 네. 약간 그런 거 또 네. 이런 걸 해보면은 눌러보고 싶은데 괜히 맞아요. 하나 사주고 싶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요새는 좀 광고인 걸 확 티를 내면서 광고인 걸 알지만 괜히 눌러보고 싶고 괜히 눈길이 가고 괜히 좀 그런 소재들이 좀 많이 먹히고 그런 데서 효율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좀 이런 걸 소재를 활용 많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솔직히 GFA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긴 한데 저희가 어쨌든 GFA도 메타도 연령대가 뭐 메타는 좀 더 젊은 편이고 GFA는 조금 더 있는 편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결국 배너 광고인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랑 GFA를 너무 따로 보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타겟팅 해야 되는 거랑 좀 활용해야 되는 소재가 다른 건 사실이긴 한데 결국 소비자들에게 저희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거고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고 소재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을 저희에게 인지시키고 유입시킨다는 건 똑같은 그거거든요. 어쨌든 메커니즘이 같기 때문에 너무 떼어서 GF는 이렇게 하고 메타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 것보다는 같은 걸 잡고 가면서 저희가 브랜딩과 유입을 함께 늘려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브랜드를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나를 가지고 같이 응용을 하는 것이지 너무 두 개를 따로따로 놓고 메타용 소재는 완전 이거고 GFA 소재는 완전 이거야 라고는 분리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희가 자사가 하나잖아요. 하나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다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국 우리는 하나니까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하는 식으로 하나의 소재를 리사이징 한다 생각하시고 소구점만 조금씩 문구만 살짝씩 변경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다. 이걸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좀 더 편리한 점도 있고 자사가 어쨌든 저희를 인지를 할 때 너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네? 나는 저렇게 알고 있었네? 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딱 가지고 하는 게 확실히 저희를 딱 인지시키기에는 그것만 한 게 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키카피를 하나 제대로 잡으시고 활용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소재를 만들다 보면은 저희는 이제 경험상 어디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돌려봐야 아는 거예요. 사실 마케터가 제일 잘하고 사장님이 제일 잘하고 이럴 것 같지만은 소비자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뿌려보고 그 시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활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에서 잘 먹혀야겠다 싶더라도 SNS에 뿌려봤을 때 SNS에서 더 잘 나올 수 있는 거고 SNS에 좀 어린 층으로 해가지고 뿌리고 여기도 네이버도 뿌려봤는데 오히려 SNS가 아니라 네이버에서 잘 먹힌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소구점들을 일단 준비해 놓으시고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뿌리를 이제 내리는 거죠. 전부 다. 그래놓고 이제 거두어 보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54분이라서 슬슬 네. 마무리를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네. GFA에 관해서 웬만한 건 좀 많이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제가 조만간 또 GFA 관련해서 영상을 또 좀 짧게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정리된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GFA를 해보고 싶은데 좀 어렵다. 어떤 걸 좀 강조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브랜드는 이게 좋은데 그걸 어떻게 강조를 해야 되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담을 하고 싶으시던가 컨설팅 좀 받고 싶으시다던가 저희랑 함께 한번 협업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적혀있는 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지금까지 EMP 글로벌 이다운 마케터 김은식 마케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